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이 대주전자 제로입니다. 네, 2023년도 2차전지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죠. 그런데 2023년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이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작년 2024년에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히려 이 다른 2차전지 섹터 쪽보다도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지로 과연 어떠한 흐름 자체가 이 다른 2차전지 섹터와 다른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최근 바닥권을 찍은 상황에서의 이 주가 추이가 다시 한번 추세를 위쪽으로 바꾸는 시점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대주전자지로 이 흐름 알아보기 전에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이 먼저 나스닥 흐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, 일단은 그 당시 말씀드렸던 이 라인 부분 있죠. 이 19,000포인트를 현재까지는 사수하고 있지만 이 결국에 이 CPI 지수가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, 실제로 CPI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수치로 나왔습니다. 내용 정리한 거 같이 보자면요. 자,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, 이 사실상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지금은 이 시장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지수에 대한 이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. 이 해석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 지난달보다 0.4% 오른 2.9%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오르긴 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한다. 한마디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치로 시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자마자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. 네, 나스닥 선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1월달 어느 정도 이 19,000포인트는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 포인트 기대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만약에 이 CPI가 3%대로 나왔다면은 인플레이션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19,000포인트를 깨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텐데, 그나마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CPI 지수는 좀 양호한 흐름으로 나왔다.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미국 나스닥 증시에 대한 흐름은 정보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. 자, 이 흐름에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이 보셔야 되는데, 국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코스닥과 코스피 각각 좀 약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, 이 코스피의 경우는 이 조선업종 수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 다른 이 섹터 쪽으로는 아직까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 순매수 추이가 지금 굉장히 조금 중요 포인트입니다. 네, 이번 달 들어서 최근 한 달치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가량 이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는데,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 코스피에 들어서 연기금 쪽이죠. 그나마 이 순매수 이 기조를 갖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코스피를 방어해 준 게 확실히 연기금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. 이 외국인 쪽에서 그나마 이 수급적인 부분을 이 1월 초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줬지만 그 이후로 최근에 이 좀 크게 물량을 던지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회복한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. 이 코스닥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연기금 위주로 좀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. 그 외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조금씩 순매수세가 잡히고 있긴 하지만 지수를 좀 올리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여전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잡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 지수도 같이 보시면은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700포인트 라인을 이제 깨기 직전에 와 있죠. 네, 코스피의 경우는 2,500포인트를 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700포인트 라인을 지켜주고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11포인트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굵직한 테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최근에는 이 코스닥 쪽에서 이 틱톡이라든지 양자 컴퓨터, 게다가 정치 관련주 등 약간은 이 순식간에 테마가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이 일시적인 수급적인 흐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LA 산불과 관련된 이 전기 관련된 전력 수요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긴 했는데, 이런 것들은 수급 연속선이 사실상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.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안하고 조금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,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죠. 그런 이 가운데에서 그나마 좀 섹터 전체적으로 중요한 호재가 나온 부분이
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15일자에 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친환경차와 2차전지 관련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, 이 눈띄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전기차 살리기 보조금 1.5조, 그리고 2차전지에 이 지난해보다 금융 지원 자체가 약 2조 원 가량 늘은 7.9조 원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, 어느 정도 주가적인 지수에도 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2차전지 쪽으로 조금씩 이 주가가 바닥을 찍은 가운데 호재가 하나둘씩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,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나머지 내용들은 정보방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황이나 섹터 정보 안내를 드릴 거고요. 이 외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시황, 이 섹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네,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-4387-1575번입니다. 이 번호로요,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, 네, 정보방 링크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요.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 시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또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주전자재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 2차전지를 좀 앞세운 듯한 이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고, 한 5, 6년 전만 해도 이 MLCC로 대표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, 확실히 이 시간이 흐르면서 2차전지 업계 쪽으로 확실히 노선을 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직접 정리해온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큽니다.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형주에 속하는 수준의 시총을 갖고 있고, 특히나 2차전지가 작년에 죽을 수는 상당히 많은 급락을 했던 상황인데, 이 대주전자 재료는 가격을 크게 지켰죠. 거의 바닥을 8만원대에서 찍고 나서 다시금 16만원대로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큰 상승 구간을 나타냈었는데, 자,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크게 MLCC 그리고 음극재와 LG에너지 솔루션을 키워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외적으로 이 그래핀이라든지 이 태양광, 자율주행차 사업도 할 수 있는 나름의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들이 나올 때마다 또 돋보였던 바가 있긴 하지만,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. 중요한 부분은 이 LG에너지 솔루션, 음극재, 그리고 이제 MLCC 쪽으로 대표되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음극재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. 자,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요. 자,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는 이 실리콘 음극재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이에 따른 이슈로 LG에너지 솔루션, LG엔솔과 협력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는데, LG엔솔의 경우는 이 포르쉐, 이 타이칸에 공급하는 이 배터리 쪽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이 포르쉐 쪽으로 이 대주전자 재료의 이 소재가 이 쓰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음극재 관련된 내용인데, 내용을 살펴보면요. 자, 이제 개발 중인 음극재, 이 실리콘 이 산화 합성물이 이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여준다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. 그리고 이에 따른 이 이슈로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적용한다라는 이슈로 이것 때문에 2023년도에 상당히 큰 주가적인 상승을 누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2025년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액이 2024년 대비 79%가량 증가한 902억 원을 예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전망치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나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라겠고, 그리고 이 현재 기존 모델들의 이 견고한 판매 속에 이 테슬라 신규 모델 5종에 더해지면서 앞으로 음극재 수요는 더욱 커질 가능성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영업이익 기여도 추정치가 2025년에 28%였다가 이제 내년 26년에는 40%, 27년 들어서는 거의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의 음극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만큼 앞으로 미래 10년을 책임질 먹거리로서 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그리고 테슬라 신규 모델의 경우는 이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,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공급사가 바로 이 오늘 안내드리는 대주전자 재료죠.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고사항정 이외에도 2026년 이 산화물계 전고체
이 소재 상용화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죠. 그거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멀티플 프리미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라인이 약 16만 원대로 책정이 되고 주가가 다시 8만 원대로 내려앉았죠. 하지만 이 파동 구간을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리게 된다면은 10만 원대 이상으로 이제 막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10만 원대 안착 여부가 현재로서는 좀 중요하다.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증권가 리포트 쪽에서 이 컨센서스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13에서 14만 원대 정도, 그러니까 주가를 이 구간에서 이 구간대, 이 윗구간으로 상당히 크게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까지는 체크하고 있는데, 이따가도 제가 이 차트 관점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. 이 외적으로는 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슈로 이때는 삼성전기 쪽으로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좀 크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추이가 또 상당히 올라왔었는데요. 내용을 보면은 전자부품용 소재 전문 업체로 이 삼성전기 MLCC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, 이 외쪽으로는 그래핀이나 태양광, 태양전지용 전극재료, 이 자율주행차 각종 이 테마적인 섹터가 돌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부각이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참고해서 내용 살피면 되실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추이만 체크하고 차트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출액을 보면은 작년에 계속해서 이 늘어난 흐름 자체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. 1,700억 원, 1,800억 원, 그리고 2,10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앞서서 2023년도에 2차전지 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향후에 일어날 매출액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 제로처럼 꾸준하게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매출 2차 기업이 많이 없었는데 대주전자 제로 같은 좀 알짜배기 회사가 이런 재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. 외적으로는 영업이익도 특히 작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. 2023년도 62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거의 한 5배 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. 그러니까 주가가 기본적으로 재무가 받쳐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, 그 매출 흐름 자체가 앞으로 주가로 그대로 녹아나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릴 게 11월 달 들어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습니다. 네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트럼프의 당선이죠. 네.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11월 초에 하방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그래도 길게 받아왔던 대주전자 재료였는데 마지막으로 꽂아버렸던 시점이죠. 그리고 그 악재가 나왔던 이 트럼프 당선일 자체가 오히려 이 단기적인 박스권 저점 국면에 찍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. 그래서 2차전지가 대부분 이러한 유사한 패턴을 요즘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지금 이중 바닥을 특히나 찍은 상황에 있습니다.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중 바닥을 찍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수급이 붙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랠리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대주전자를 필두로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한마디로 이 대장주급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좀 상세하게 리뷰 안내 드리기도 하고요. 지금 차트상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16만원대 고점 부근에서 추세대 라인 구간이 지금 수렴 구간이 끝내고 그 윗단으로 올라섰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만큼 지금 이 수렴 구간이 완성된 이 95,000원대 가격은 당분간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면서도 이 라인을 지지만 확실하게 대준다면은 단숨에 전고 라인이죠. 거의 14만원대 구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빠르면 1월, 늦어도 2월과 3월 내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아직 아쉬운 부분은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대주전자 재료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과 같이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2023년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 종목들이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, 소수의 몇몇 종목들만
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아직 못 올랐어요.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빠르게 앞서서 2차전지 섹터 쪽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2차전지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로는 왔다, 이렇게 조금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주봉상으로 좀 넓게 보더라도 이 파동 추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. 네, 2004년도 상장한 이래로 이때 2016, 17년까지는 약간은 아래 구간에서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었다가 2018년도 당시 특히 이 구간에서 성장했던 주요 모멘텀이 이 당시에는 MLCC였어요. 적층 이 세라믹 콘덴서, 이걸로 올랐다가 이제 2023년 그 전 구간부터 이 구간은 2차전지, 2차전지 강세 흐름으로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, 지금은 이 대주전자 재료가 이 완전하게 2차전지 소재, 특히 음극재 사업 쪽으로, 실리콘 음극재죠, 이쪽 사업으로 이 영역을 확실히 바꿨기 때문에 이 체질 개선하는 만큼 앞으로의 전고점이 16만원대, 그리고 직전에 했던 이 넥라인 구간이 14만원대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 이 윗구간은 이 전고 라인을 트라이하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이 10만원대 가격대 아마 깨지지는 않을 텐데 이 시황적인 흐름의 여하에 달린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일단은 96,000원대를 강력한 지지대 구간으로 살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죠. 혹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에 뭐 10만원대 입구간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이번 이 조정받는 이 초입 구간에서, 상승 초입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평단을 조금 낮추시는 전략 같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. 더 나아가서는 목표가를 1차, 2차 나누어서 아까 짚어드린 부분이 대략적으로 13만원대 밑구간 그리고 14만원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죠. 딱 요 라인이죠. 요 라인을 어느 정도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 시황과 연결지어서 목표가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러한 내용들 조금 참고해서 매매 활용하실 분들은 내 상단에 연락처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10-4387-1575번입니다. 위 번호로요,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분들께 이 정보방, 이 카톡방 링크 전달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대주전자재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. 차트적으로 이 그나마 1월 이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크게 수혜 흐름으로 받지 못하는 2차전지, 이 가운데에서도 대주전자 재료는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미리미리 시세가 나오기 전에 공략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요. 이 외적으로도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아마 물려 계시거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다수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최근까지 하락세를 겪어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취임식 전으로 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내용들은 추 정보방 혹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영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